49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품질 검수 및 관리 강화 방안과 청소년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품질 검수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20일 시문시답에서 우리 시민께서 공동주택 품질 검수와 운영을 좀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셨고, 제가 그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 끝에 오늘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 입주 및 관리를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분쟁과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대책을 이번에 마련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금년 1월 25일자로 신도시 지역의 건축과 주택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그 후에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운영해 왔고, 또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서 여러 가지 하자 문제라든지 불편사항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주권회의 제안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 검수단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품질 검수단 운영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차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골조 완성 단계 한 차례 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전 90일 한 차례씩 해서 두 차례씩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두 차례를 더 추가해서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바닥 안충제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품질 검수단 운영과는 별도로 두 차례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전 점검 시기를 지금 현재는 준공검사 전 90일 전후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내부 마감재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공검사 전, 사용검사 전 60일 전후로 시기를 좀 늦춰서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품질 점검 참여 인원을 늘리고 또 검수 시간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검수단을 이제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주택단지 크기에 따라서 검수단의 숫자도 좀 늘리고 검수단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시간은 지금 한 2~3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시간을 충분히 늘려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 장비를 동원해서 정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눈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을 해왔습니다만, 단계별 공정에 따라서 각종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업체에서 추천한 그런 업체, 그러니까 시공업체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줬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고 또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기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관리를 강화하고 하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 관리를 확대하고 공동주택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이게 이제 의무 대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지에 대해서만 순회 방문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택관리사 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서 소규모 주택단지까지도 방문 관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단지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신규 단지, 또 갈등이 있는 단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지로 구분해서 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준공 이후 하자 분쟁과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 처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공 2년 이내의 단지의 시공사를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시 주관으로 매주 간담회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재를 요청하거나 하자 분쟁이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시 주관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및 시공사와 우리시 그래서 합쳐서 이제 3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자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주택단지가 온라인을 통해서 문서 유통이나 정보 공유, 민원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요청할 경우에 시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공사, 용역 등의 입찰 공고를 사전에 검토 자문해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1년 이내의 단지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중앙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이것은 지금 LH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와 협력해서 첫 단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입주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 프로그램은 첫 번째 입주하는 단지에 추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당 운영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하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해서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고 또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활동과 체육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수요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확충해왔고 또 생활권마다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운동 남측 복컴에 고운 청소년 센터를 설치해서 오는 6일날 개소식을 갖게 됐습니다. 고운 청소년 센터는 복컴 2층에 385정 규모로 설치됐고 예산은 약 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센터에는 미디어룸, 댄스 연습실, 게임룸 등의 공간을 배치했고 청소년들에게 드론 조정이라든지 진로 교육, 또 예술 놀이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운동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했고 그 결과를 공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는데 매일 한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생활권 단위로해서 광역복지센터의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 그러니까 청소년 센터, 지금 청소년 문화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용 공간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최초로 새로운 종합복지센터에 청소년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한솔동 복합에 이제 제2복합이 이제 9월달에 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9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인 3생활권 보람동 광역복지센터에도 청소년 센터를 설치해서 내년 8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 5, 6 생활권에도 광역복지센터를 하나씩 건설하게 됩니다만, 여기에도 청소년 센터를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신도시 지역 청소년들이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아름동에 종합청소년시설인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에는 이미 지금 종합청소년센터가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교육, 복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북악면에 연면적 578제곱미터 규모의 청소년 문화센터를 지금 건립 중이고, 전임면에도 연면적 858제곱미터 규모의 청소년 문화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조치원읍에 문화예술회관에 청소년 센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이제 제2복합이 조치원 제2복합이 이제 건설되게 되면은 이곳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이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그 공간을 찾아가서 문화, 예술 및 청소년 여가 활동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어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소확행 공약으로 시청 광장을 연결 광장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어제 동양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소확행이 불법행위다 이런 발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청 앞 광장을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철에 있는 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물놀이장은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호수공원 쪽에 물놀이섬 쪽에 물놀이 시설이 있고 또 방울댐 물놀이 시설도 있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지나치게 많은 물놀이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멀리는 이제 고복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물놀이장 예산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스케이트장 운영을 했는데, 스케이트장 운영을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용을 했고, 또 시청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 겨울에도 이 야외 스케이트장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협력을 해서 수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청각 광장은 지하에 한 2층이나 3층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그 상부 공간은 평소에도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공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 공원 시설 내용 중에는 이제 여름철에는 물놀이장,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공원 시설을 설치해서 매년 별도로 뭐 예산을 이렇게 따로 확보해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고 매년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그런 물놀이장이나 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 또 봄가을은 봄가을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나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시민들이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신문시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11건 중에서 2건은 선정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세종시청 부서 분산으로 인한 업무 처리 불편 해소 요청에 대한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세종시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세종시청에 볼 일이 있어 찾아가려면 너무 힘듭니다. 본청, 복지원 청사, 환경복지부, 경제산업부 등 민원 업무를 보기 어렵게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민원 업무가 많은 부서인 건설교통부와 도시성장본부까지 외부에 나가 있어 시민들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은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민은 국민연금증 카드를 발급받고 있으나 무임 승차 기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세종시민이 수도권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무임 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세종시에서 무임 승차 기능이 추가된 국민연금증 카드를 발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시청이 여러 부서들이 분산해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신다 하는 그런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범 당시 10만 명 정도 있던 인구가 이제 33만 6천 명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늘고 또 민원 업무도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에는 조직을 확대하고 또 공무원 조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보람동 청사는 2010년 당시의 청사 기준 면적에 따라서 건설했기 때문에 그 후에 증가한 공무원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일부의 부득이 청사를 인차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청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사 서쪽편에 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별관을 건설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별관 건설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득이하게 민간 근무를 인차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청사 인차와 관련해서 사무실 위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별관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증 카드를 별도로 이제 발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국민연금 관리공단하고 카드사가 협약을 맺어서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이제 발급하는 카드인데 서울, 인천, 대구, 부산과 같은 이런 큰 도시들은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서 주로 이제 도시철도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제 무인 승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규모도 작고 인구수도 작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도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을 이제 넣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대체로 한 14억 원의 예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또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의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예산들을 노인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하고 이제 대전 간에도 저희가 도시철도 연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적 말씀도 주셨고 또 평소에도 이제 어르신들로부터 이런 말씀들을 좀 제가 듣고 있어서 오늘 좀 이 좋은 답을 좀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연동이나 전이 전동과 같은 연동이나 뭐 소정이나 이런 그 작은 면 단위까지 각각 별도 시설을 하나씩 설치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권역별로 하나씩 설치해서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읍면동 단위로 저희가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설하기 때문에 이 복합 내에다가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할애하도록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 각 읍면동에 복합 단위의 청소년들이나 아동이 쓸 수 있는 시설들을 좀 최대한 배치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이제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기자님. 예. 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올해 품질검수단 운영 예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상 아파트가 20곳임을 감안하면 한 아파트당 100여만 원의 예산이 배분되는 셈인데요. 그 앞으로 운영 횟수가 늘어나고 이제 전문 장비가 도입되면 그 소요 예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올해 어느 시점부터 이 계획이 시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아파트당 추가적인 예산은 얼마나 더 소요될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점검단에 이제 입주 예정자가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 이제 시행사 측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행사 측은 입주 예정자 협의에 참여가 부담스러워서 직접 입주 예정자를 선정에 참여시키면서 이제 협의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시가 점검단 구성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이 부분이 가르마가 타지지 않아서 입주민 불만이 많습니다. 입주 예정자 참여 규모와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국토연구원 이제 확인 결과 이제 조만간 발표할 그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용역이 지난 2017년 하반기 용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결국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한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시민들은 입주자 규모 등 어느 정도 진척된 결정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 집행에 앞서서 윤곽이 언제쯤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내용, 그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관련된 내용은 당장 실행이 됩니다. 당장 실행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비용이 좀 필요한데 이제 전문가들을 검수에 참여시키면은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제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필요한 그 정밀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일부 좀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좀 반영할 것이고요. 금년 말까지 추가로 입주하는 그 단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천만 원 예산이면 충분할 것이고, 내년 이후에는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 단지 수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업체가 뭐 선정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주 예정자들은 간에 관심을 갖는 예정자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다만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뭐 점검 자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때 이제 입주 예정자들하고 좀 상의해서 적정한 숫자로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대체로 참여하는 입주자 숫자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오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체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대체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좀 지나치게 많은 숫자가 오게 될 경우에는 그때 좀 입주 예정자들과 상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품질 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예산 10억 원이 반영됐는데,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구체적인 장소도 정해져야 되고, 건물 규모라든지 건물 내용 같은 거 어떤 부서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해져야 건축사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했고요. 그 조사 결과는 원래 기간이 이제 7월 말까지인데 7월 25일에 국토연구원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고를 했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몇 가지 좀 보완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아마 이달 한 10일 전후 그때쯤에서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그 미비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그 연구 결과, 조사 용역 결과를 검토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상임위원회 중에서 어떤 상임위원회가 내려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앞으로 좀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절차가 언제쯤 어떻게 결론 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국회 운영위원회 분들 좀 찾아뵙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도 좀 드리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질문, 예, 최 기자님, 예. 기자님, 다른 기자들이 질문 안 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제 SM타워 저희 임차 건물에 가봤어요. 예, 예. 그때 8층에 예. 에어컨 용량이 너무 딸려가지고 예. 민원인이나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고요. 또 외부에 있는 그 유리에 어떤 단열 필름 같은 게 안 붙어서 굉장히 덥습니다. 민원인들이 혹시 왔다가 불편해하질까 않을까, 공무원들은 뭐 참을 수 있다고 쳐도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입점해 있는 상가 주인들이 자기네 주차장이라고 다 막아놨어요. 편말 붙여놓고 다 막아놔서 저희 시청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계약 부서에서 건물주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 배려하고 분할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좀 공무원들이 좀 방심한 것 같고요.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라고 좀 지시해 주시고, 저희 검수단이 전문 장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요. 일전에도 보면은 우수하고 지하에 이제 배관하면서 이 잘못 묶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가 강물로 흐르고 또 강물로 가야 될 우수가 우수 처리장으로 가서 비용이 또 막대하게 처리 비용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연막 실험기나 뭐 크게 돈 안 드니까
저희가 품질 검수 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SM타워로 우리 도시성장본부하고 건설교통국이 이전을 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빨리 개선해서 좀 안정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고요. 우수호수 접합 부분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지금 뭐 종천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막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 문제가 있는 부위를 찾아내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직접 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시티저널 이명호 기자입니다. 그 청소년 센터하고 관련돼서요. 이 청소년 센터, 청소년을 보면은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있는데, 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어울림 공간이 되게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마련되는 건지, 아니면 장애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그 복지 공간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신 말씀 주시죠. 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시설대로 따로 준비를 하는데, 다만 장애인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일반 시설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일반 시설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제 설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복컴에 있는 청소년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애 정도가 심하다든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시설들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것대로 별도로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님. 세종광수 이병기입니다. 그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이내 준공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실제로 2년 이상이 넘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자 발생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겸 드리는 말씀은 국토부나 아니면은 광역 지자체에서도 매년 단위든 해서 우수 아파트 인증이라는 거를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들은 다 다른데요. 그래서 지금 기왕 지금 검수단을 더 보강해서 하시는 바라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아파트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검수단과 관련된 체크된 민원사항들 위주로 한 우수 아파트를 지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군요. 네. 우선 이제 하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택법에 보면은 건축물에 예를 들어 골조라든지 전기, 뭐 가스 설비라든지 그 외에 이제 각 부위별로 하자 기간이 이제 법적으로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주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자 발생 문제, 딱 2년으로 뭐 외부 이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한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뭐 골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하자 기간이 좀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아파트 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우리 시가 도입할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둘러싸고 이게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제 인증의 경우에 늘상 그런 좀 시비가 좀 있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수 아파트 인증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 그런 그냥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좀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내기 전에 우선 더운 날씨에 폭염이 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온열 질환자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너무 더운 때는 피해서 일을 하신다든지 외부 활동 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시에서 그 정부